인터넷 방송계가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프리카 TV 출신 BJ 신태일. 그 이름만 들어도 논란이 떠오르는 인물인데요. 신태일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튀는 언행과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선을 끌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욕설, 폭력적인 발언, 여성 혐오적 발언,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특히 방송 정지는 그의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지당하면 새로운 계정을 파서 다시 방송을 켰고 논란이 생기면 오히려 더 화제가 되며 시청자가 몰렸습니다. 이른바 악명을 기반으로 한 인기였죠. 이런 그가 최근 결국 체포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했던 후원자들까지도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불과 석 달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흐름을 정확한 날짜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7월 12일. 이날 신태일은 자신의 방송에 미성년자 B군을 출연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방송에서 벌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생방송 송출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적인 콘텐츠 수준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한 장면이었죠.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곧바로 신고와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신태일은 사실상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방송 직후 경찰과 검찰은 신태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조사는 안 가겠다. 전화만 받았다. 실제로 방송 중 이런 발언까지 하며 출석 요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죠.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점점 강제력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드디어 폭발합니다. 9월 1일 신태일은 다른 BJ들과 합동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시청자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 장면이 생중계된 겁니다. 출연자들은 당황하며 경찰 왔다. 체포영장이라 외쳤고 신태일은 전화는 받았지만 조사 안 갔다. 너네끼리 방송해라며 말을 흐리다 결국 경찰에 연행됩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BJ 생방송 중 경찰 체포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체포영장? 그럼 체포 핸드폰 내보자. 지금 수장 찐으로 경찰 10명 온 다음에 경찰 지금 진짜 다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해? 아니 너네끼리 해. 하고 있어. 아니 너 아니 받았는데 안 갔어. 체포 이후 검찰은 곧바로 신태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중심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태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구속사유로 들었습니다. 구속이 확정되었고 신태일은 결국 구속수감되어 인천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후 10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신태일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신태일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는 후원자들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태일 본인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에 돈을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숫자만 무려 200명에서 28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태일 방송의 핵심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룰렛판 때문입니다. 후원자가 돈을 보내면 룰렛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 뽀뽀, 키스, 발 빨기, 겨드랑이 빨기, 심지어 성적인 행위까지 실제로 실행됐다는 겁니다. 즉 후원자들은 단순 구경꾼이 아니라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유발시킨 적극적 참여자로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겁니다. 후원자들은 아니, 단순히 돈만 보낸 건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후원이 단순한 응원이나 기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진행됐다면 후원자들 역시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커뮤니티 반응은 뜨겁습니다. 1,000원만 후원해도 경찰 연락 온다더라. 룰렛 돌린 놈들은 빼박 걸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1,000원을 후원한 내역과 함께 경찰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고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성별 정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성별은 아직 남성인데요. 이 트랜스젠더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신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치거나 뭔지 신고하지 않았어요. 전 신고한 게 아니라 저 누누이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시청자가 고발을 한 상황이었고요. 저는 애초에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방송 나갔을 때도 저한테 이제 몇 살이냐고 나이를 물어봤었고 저는 19살이고 생일 지나가지고 막 18세요 이러니까 그쪽 관계자분들도 아 그러면은 생일 지났으니까 뭐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 나이라고 말도 했었고 애초에 제가 그 방송 나가기 전에도 이제 저랑 같은 나이대를 가진 여자 12명이 정도 그 방송에 나갔는데 또 그때까지는 또 뭐 이제 경찰 분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가지고 저도 이제 문제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방송을 나갔던 거였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신태일 개인의 추락이 아니라 후원자들까지 수사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원도 범죄가 될 수 있나? 인터넷 방송,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인터넷 방송계의 어두운 민낯이 이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인터넷 방송 활동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부천 지역 BJ들로 인해 인근 상가와 일반 시민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태일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 문화와 법, 플랫폼 책임을 모두 흔드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원자까지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